바로 여기가 신립장군이 싸웠던 일본군과 싸웠던 탕금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금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탕금대는 충청북도 충주에 이제 남한강 지류에 위치한 곳인데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되게 예뻐요. 경치가 되게 예쁜데 이름이 왜 탕금대냐면은 이 신라시대 때 진흥왕이 가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가야 지방에 있어서 악기를 연주를 잘하던 우르 선생님이 진흥왕한테 가서 이제 가야금을 연주해줬습니다. 그러자 진흥왕이 이제 그 소리 연주하는 거에 너무 감탄을 해서 이제 제자를 키우고 연주를 해라 라는 명령에 따라 이제 우르 선생님께서 당시 충주에 가서 이제 탕금대, 그러니까 우르 선생님이 가야금을 치던 곳이다. 그쪽에서 이제 가야금을 치셔서 그 이후에 지명이 탕금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탕금대는 우르 선생님이 가야금 치던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탕금대 가는 길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느 계절을 가더라도 전 가을에 갔다 와서 되게 낙엽이 지고 되게 예뻤는데 어느 계절을 가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신립장군의 탕금대를 도착하고 주창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왜 동상이 있어요. 바로 이 동상인데 이 동상은 뭐냐면은 이제 신립장군 동상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정말 명장으로 유명했던 신립장군 동상인데 신립장군이 이 탕금대에서 당시에 일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고니시와 가토르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신립장군의 동상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립장군이 싸운 곳을 보려면은 12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2대 가는 길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신립장군 순국 집이 선조 25년 팔도 도순 신립장군이 여기에서 무술공원 쪽으로 가면은 한참 내려왔다 내려와야 돼서 12대 쪽으로 가야 돼. 12대 이쪽이 탕금대입니다. 12대를 올라가다가 한 조금 남한강이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봤더니 벤치에 옥간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기 신립장군이 탕금대라는 곳에서 당시 일본군과 싸우다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결국에는 승리를 하지 못하자 이제 신립장군이 이제 남한강에 목숨을 던져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시신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옥간자가 뭐냐면은 왜 여러분 머리 조선 사람들 상투 틀잖아요. 그 상투 틀 때 머리 이렇게 두르는 걸 망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관자놀이에 장식으로 다는 게 옥간자예요. 그래서 당시 신립장군이 쓰던 옥간자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이 됐고 시신 대신에 그 옥간자를 묻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기가 12대입니다. 남한강이 딱 거기 가면 약간 전망대 같이 있는데 정말 남한강 지류를 딱 멋있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여기 이름이 12대냐면은 당시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여기서 일본군과 싸웠는데 그때 열심히 우리나라의 주 무기는 활이었잖아요. 그래서 활을 열심히 쏘다 보니까 그 활시가 뜨거워져서 당시 이 남한강에 뜨거워지는 활시를 식히기 위해서 12번을 왔다 갔다 해서 12대라고 합니다. 네. 이제 탕금대가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이제 일본군과 싸웠던 곳이 탕금대인데 왜 하필 탕금대에서 싸웠냐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아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 탕금대가 당시 신립장군의 주 부대는
기병이었어요. 반면에 일본의 주 부대는 이제 조총을 쓰던 보병이었죠. 그런데 이 탕금대라는 곳이 여기가 남한강 지류다 보니까 얘가 좀 기병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습지대예요. 습지대이고 약간 질퍽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평해지대이긴 한데 약간 좀 질퍽 있는, 그 당시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이 탕금대가 기병들이 싸우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 역사학자들 논의가 좀 많아요. 왜 하필 탕금대였나? 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은 신립이 좀 무식했나? 라는 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신립은 조선시대 정말 유명한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병을 이끌고 북방 여진족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던 장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조는 신립만 믿고 피난을 안 갈 정도로 신립만 믿고 있을 정도로 신립이 조선시대 때 엄청 유명했던 장수인데,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왜 신립은 기병을 이끌고 기병이 불리했던 이 탕금대에서 왜 싸웠나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논란이 있는데 총 3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의 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우리나라 군대를 가지고 여기 당시에 일본 군대가 고니시에 약 18,000명 정도의 부대가 여기 경상도에서 충주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련산맥이라 그래서 여기 조련산맥이고, 이 문경세제 이 계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넘으면은 바로 충주 뻥 뚫려 있는데, 양쪽이 산맥이어서 당시에 이 문경세제만 신립이 틀어 막으면 고니시 부대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영화 300에서도 보면 300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대군이 이 계곡을 넘지 못하도록 여기 계곡만 틀어막으면은 승산이 있었다. 그래서 신립이 이건 실패한 작전이었다라고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반박한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명장이던 신립이 굳이 왜 이 조령이 아니라 문경세제가 아니라 이 탕금대를 정한 이유는 아마 3가지가 있을 거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신립 장군이 여기 일본군이 오기 이틀 전에 탕금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조련산맥에 진지를 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수의 진을 쳐서라도, 내 뒤에 물이 있는 곳에 진을 쳐서라도 그러니까 죽을 각오라고 싸우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탕금대를 이제 전쟁하는 곳으로 정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2번째 설은 그 당시 조선시대 군역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인 계병제라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들이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군대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날에 좀 예비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비군 뭐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훈련은 요새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훈련이 이렇게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칠립장군이 딱 봤을 때 이 양인계병제를 가져온 군대만으로는 이 조령을 막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진지를 쳤다라는 설이 있고, 마지막 설은 이 신립장군이 주력 병력이 기병이에요. 실제로 신립장군은 기병을 이끌고 여진기병과 싸웠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기병을 정말 잘 다루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맥 지역보다는 자기가 기병 잘 쓸 수 있는 이 평야지대, 그나마 평야지대에서 싸움을 택한 것이다 라는 설이 있는데, 솔직히 신립장군이 봤을 때 이 장군이 정말 무능해서 이 탕금대에서 졌다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충분히 이 3가지 의견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굳이 신립장군이 이 문경세제를 틀어 막으면은 이 우회하는 길들이 몇 개 있어요. 어차피 일본군의 목적은 신립장군을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한양에 가서 선조를 붙잡는 게 목적이어서 아마 여기에 틀어 막았어도 고니시 부대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설도 또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당시에 고니시 부대가 18,000명 정도였고 신립장군의 부대가 뭐 여러 설도 있지만 약 16,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신립장군이 서울에서 이끌고 온 정예 부대, 조선의 제일 강한 기병 부대가 8,000명에 당시 여기에 모여 있었던 예비병력 8,000명, 그래서 16,000명 정도 있었다는데, 신립장군이 딱 보니까 여기에 고니시뿐만 아니라 그 제2부대였던 가토의 군대도 같이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립장군은 최대한 빨리 가토와 고니시를 부셔야겠다,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평양시대에서 고니시를 맞이했다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때 그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거의 다 전멸을 했었고, 신립장군 또한 이때 탕금대에다가 이제 남한강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할 정도로 정말 최후의 항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전투에 지는 바람에 일본은 거의 무혈 입성으로 당시에 한성까지 오게 되었고, 당시 선조는 신립장군이 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가장 임진왜란 때 가장 전투, 내륙에서는 가장 컸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충장, 공, 신립장군, 순절비. 이 탕금대를 내려가다가 절에 우연히 들렸는데, 여기가 저 종이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종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 위에 종 위에 장식 부분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용이고 오른쪽에 통같이 생긴 거, 저 통이 그 안팎식전이에요. 만파식전. 그래가지고 왜 신라 신문왕 때 전설 중에 하나가 대나무 하나가 와서 그 쪼개진 대나무가 뭐 피리를 만들더니 만병 통치하게 됐다. 그래서 막 나라가 위급시마다 도와주는 그 만파식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만파식전 전설 때문에 종 위의 장식을 저렇게 용 한 마리와 통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저게 이렇게 비대칭 구조라서 저렇게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탕금대를 배웠습니다.